안녕하세요. 수도권 투데이 박형주입니다.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갑자기 문 닫는 가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죠. 특히 헬스나 요가, 상조회사 같은 경우에는 장기 이용하는 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 크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 부자 가족 만들기 시간에는 이 대학 졸업까지 시켰는데 취업하지 못하는 자녀들 때문에 이 노후가 막막하신 분들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른바 100세 시대 노후 대비 노하우 전해드리죠. 자, 2부에서는 법률 상담이 준비됐습니다. 이 복잡한 법률 문제 있으신 분들 저희들에게 전화 주십시오. 서울 전화 02-771-0945, 771-0945 열려 있고요. 또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 50원의 유료 문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이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가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8월 20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입니다. 제가 해외 공연 많이 다니는 거 아시죠? 해외에 나갈 때마다 저는 팟캐스트에서 YTN을 검색해서 다시 듣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도 실시간 YTN FM을 청취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YTN FM 수도권 투데이 꼭 기억해주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도 YTN FM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1년 이용권을 구매하면 할인해준다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정작 1년을 다 사용하기도 전에 문을 닫아버리는 이른바 먹튀 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제받을 길 없는 피해자들도 늘고 있는데요. 현재 소비자 피해는 어느 정도일까요? 또 보상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이 시간에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의 이성만 팀장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이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참 이런 일을 당하면 난감하기도 하고 화도 날 것 같은데요. 그 먹튀 업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떤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예. 다만 이제 저희 한국소비자원에 이제 헬스 사업자들로부터 피해를 입고 신고 접수한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요. 네. 사업자들이 오픈을 하지 않거나 또는 갑자기 이제 문을 닫아서 피해를 입은 사례들은 이제 매년 조금씩 이렇게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아예 문을 안 열어버리는 경우도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어느 정도고 그 피해 규모나 액수 이런 것과 관련된 자료도 좀 있으신가요? 정확하게는 통계는 나와 있지 않고요.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피해 구제 접수된 건들을 보면 한 1년에 한 700건 정도 되거든요. 예. 그 중에서 한 10% 정도가 해당이 되고요. 네네. 피해 금액은 이 금액 자체가 예. 이렇게 이제 헬스 사업자들과 계약하는 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네. 액수는 절대 액수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 봐서는 이제 조그만 금액이고 많은 금액을 떠나서 어떤 사업자들의 어떤 불합리한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좀 마음이 크게 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년 회원권 끊을 때 쉽게 결정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여러 번 생각해보고 힘들게 딱 했는데 갑자기 문을 닫아버린다. 그럼 굉장히 난감할 것 같은데 근데 좀 대충 헬스나 이런 데 분위기를 좀 보면 네네. 좀 낌새를 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사업자들이 이제 마음먹고 이제 소비자를 속이려고 한다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알아차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사업자들이 문을 닫기 전에는 이제 통상 몇 가지 징후가 있는데요. 예. 이제 사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급료가 이제 밀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이 수시로 이제 그만두는 경우. 네네. 또는 평상시에 할인되는 가격보다도 더 많이 할인돼서 이제 많은 회원을 모집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예.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예, 그리고 이런 사항들을 봐서 헬스클럽에 다니는 소비자들이 이런 사항들이 나타나면 주의를 하면은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어디에서 보니까 헬스 같은 경우는
뭐 유리나 일부 시설물들이 파손됐는데도 그 한동안 계속 방치될 경우 네. 뭐 이런 경우도 좀 그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정보를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런 경우도 아무래도 이제 사업주들이 이제 그 어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시설을 이제 보완하거나 이제 개보수하는데 이렇게 신경을 좀 덜 써서 예.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런데 그 일주일이나 수주일 내에 문을 닫을 건데 이렇게 1년 이상 장기 회원을 받는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예. 사업자들이 그 일주일 안에 문을 닫을 거면서 이제 장기 이용 회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고의적으로 소비자들을 속이는 것이죠. 예. 이제 그래서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소비자는 이제 그런 사실을 모르고 또 이제 장기 계약을 하면 할인이 많이 되니까 예. 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물론 이제 그 고의로 좀 속이는 그런 악덕 업체도 있겠습니다만 또 갑자기 부도 나버리는 경우 이러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지금 뭐 옛날에 이제 한번 한 뭐 업체가 그런 사례가 있긴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사업자들이 고의적으로 하지는 않고 이제 영업을 하다가 어떻게 이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라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사업자들이 이제 그 수습을 하기 위해서 많은 그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의적으로 문을 닫는 사업자들은 이제 애초부터 고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내용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방안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제도적인 방안은 뭐 지금 이제 법과 규정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런 먹튀 사업자들이 이제 그 먹튀 사업자들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안이 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제 헬스클럽이나 뭐 요가 시설업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등록을 하게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요. 이 경우에 이제 소비자 피해 대비해서 이제 그 금융기관들의 그 지급보증서를 끊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신고를 하도록 하면 만약에 이제 그 헬스클럽이 잘못됐을 경우에 그 보증서에 의해서 소비자들이 피해가 어느 정도 예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그냥 신고만 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폐업을 한 경우라면은 이제 저희 한국소비자원에서도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소비자분들께서는 이제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요. 다만 그 이제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하였다면 카드사에게 이제 할부 철회나 항변권을 행사해서 카드 결제를 취소하거나 할부 잔여 대금이 있는 경우에 할부금 청구 중지를 요구해서 이제 피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아, 그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카드를 중지시키는? 예,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 외의 경우는 이제 소송을 해서 이제 구제받는 방법도 있을 텐데 사실 이게 몇십만 원, 물론 아깝기는 합니다만 소송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이나 여러 가지 부담들을 생각하면 그냥 넘어가는 분들도 상당히 계실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소비자들은 이제 큰 금액도 아니고요. 또한 그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중에 이제 일부 소비자분들은 이제 저희 한국소비자원에 이제 피해구제 신청해서 도움을 받으신 분도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도움은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저 소비자분들이 이제 사업자들로부터 피해를 입고 저희 이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저희가 소비자를 이제 대리해서 사업자에게 그 소비자의 피해 금액을 보상하도록 이렇게 공고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 한 뭐 많은 부분들은 이제 해결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 그래도 이제 뭐 사업자들이 경제적 여력이 안 되면 여전히 또 해결이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이제 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도 실적으로 이제 피해를 보상받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소비자원의 그 도움을 요청할 때는 이게 금액과 상관없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금액에 관계없이 소비자들이 사업자의 어떤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언제든지 금액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헬스나 요가
운동 관련 업체들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그 상조 업체 피해도 상당히 접수되고 있다라고 하던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상조업체 피해도 이제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예. 2011년도에 저희 한국소비자원에 618건이 접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2012년도에는 이제 719건이 접수돼서 한 16% 정도 증가됐고요. 예. 올해도 6월 말까지 한 507건이 접수돼서 작년 그 같은 기간에 비해서 한 57% 정도가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조업체 피해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이런 거는? 대부분이 이제 소비자분들이 상조 그 회비를 납입하다가 예. 어떤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계약 해지를 오고 선수금 낸 거에 대해서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서비스가 이제 그 당초 약정한 바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예. 피해를 입고 이런 경우 그 피해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해달라. 예.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상조업체 피해의 경우는 앞서 저희들이 얘기했던 운동 관련 업체보다 그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런 경우는 주로 소송을 합니까? 일단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 원에 이제 피고자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예. 그렇지 않고 소비자분들께서 직접 이제 상조 사업자들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 이제 대부분이 그 관련 법규에 따라서 그 소비자분들이 이제 승소를 하게 됩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사업자들이 패소를 해서 이제 돈을 이제 소비자한테 환급을 해줘야 되는데 예.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이 이제 별개이기 때문에 네. 소송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돈을 받을 수 있다 또는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 어떤 대책들 앞서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 예. 그 신고를 할 때 지급 보증서를 받는다던가 예, 예. 이것들 말고는 또 어떤 대책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상조업체가 말 나왔으니까 이제 말씀드리자면 상조업체 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조업을 영역에서는 그 소비자들이 내는 선수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금 현재는 이제 40%를 이제 그 관계 그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공제에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적립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상조 사업자들이 잘못되면 거기에 적립된 부분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보상하는 부분도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제 소비자분들이 그 계약을 하면. 예. 상조 사업자들이 뭐 혜택 같은 거 헬스 같은 경우에는 예. 상조 같은 경우는 혜택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해결을 받으면 될 것 같고요. 헬스 사업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협회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협회 같은 거를 구성해서 네. 협회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어떤 그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는 그런 그 대책을 마련해서 예. 시행을 한다면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헬스의 경우는 이제 협회를 구성해서 하는 부분. 예. 이 부분은 글쎄요, 관계 당국에서 좀 유도를 한다던가 좀 그런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소비자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영세한 업체들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비자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의 이성만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도권 투데이. 엄마, 수도권 투데이 틀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 진짜 재밌어요. 나도 들어봤는데. 나도 들었어. 94.5. 94.5. 수도권 투데이 같이 들어요. 네, 부자 가족 만들기 시간입니다. 재무나 주식, 또 세무, 부동산, 은퇴 설계, 상속 등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토대로 전문가들과 함께 상담을 해보는 시간이죠.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지금 문자 주셔도 좋은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또 직접 전화 주셔도 되겠습니다. 771-0945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재무설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 SF 플래너의 김영돈 광화문 지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리 보내주신 첫 번째 질문부터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금이자로 부족한 노후 자금을 보충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수령자입니다. 이 저금리가 계속돼서 7년 사이에 매달 손해지는 이자가 반토막으로 줄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부부 모두 건강합니다만 취업 못한 늦둥이가 있어서 이 뒷바라지도 남아있는 상황이라 매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만기가 다가오는 예금을 조금이라도 이자가 높은 회사채에 투자해 보려고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재테크를 대부분 예금으로 하신 분들은 이런 비슷한 고민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렇게 이자로 은퇴 생활하는 분들에게 이런 경우는 굉장히 치명적인 위험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1%대 정기예금이 등장할 정도로 이런 초저금리 시대에는요. 예. 기존의 그런 재테크 상식으로는 도저히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정관념을 완전히 좀 뒤집을 필요가 있는데요. 네. 복리를 활용해서 재산 증식을 강조했던 7위 법칙을 먼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72를 금리로 나누면은요, 원금이 2배가 되는 기간이 나온다는 공식인데, 예. 한때 연 7% 정도의 복리 상품에 가입하면 10년이면 원금이 2배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금융상품 홍보에 쓰이고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요즘 예금금리라면은 30년을 넘게 투자해야 원금이 2배로 불어날 수 있는 그런 초저금리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보통 저희들이 상식으로 이야기하기로는 나이가 들수록 재테크는 좀 안전하게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수입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재테크 방법을 바꾸는 건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나이 드신 분들한테 또 많이 적용하던 그런 법칙이 있는데요. 예. 나이가 많을수록 안전자산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100 빼기 나이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100에서 나이를 뺀 만큼을 투자자산에 넣고요. 나이만큼은 안전자산에 투자라는 자산배분 공식인데요. 예. 예를 들어서 65세라면은 35% 자산은 주식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하고요. 네. 65% 자기 나이와 같은 65%는 예금 등의 안전자산에 투자하라는 그런 법칙이 있었습니다. 예. 문제는 정기예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는요, 도저히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 게다가 지금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그런 고령화 시대에서는요, 예. 은퇴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문의 주신 분처럼 은행 이자에만 기대하지 말고요, 좀 합리적인 기대 수익률로 현명한 인출 전략을 좀 세워야만 하시겠습니다. 35% 정도는 조금 위험 자산이라 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문의 주신 분의 내용처럼 매달 지급되는 이자 받는 걸 목적으로 채권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한동안에는 이 채권 물량이 굉장히 부족해서 힘들었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뭡니까? 네. 올 4월에 발행됐던 동양시멘트 회사채를 먼저 한번 보면요. 예. 신용등급이 BBB-였는데 개인 자금이 상당히 많이 몰렸습니다. 예. 그래서 최종 경쟁률이 4.5대 1 정도를 기록했었습니다. 네. 연 7.3%의 금리를 받을 수 있고요. 2년의 만기를 모두 채우면은 8.1%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이런 초저금리 상황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수익률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5월 이후에 미국의 출구 전략 우려가 좀 제기됐었죠. 가뜩이나 좀 씨가 말랐던 소매채권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돼서 기업들도 회사채 발행을 좀 미뤄왔었습니다. 예. 하지만 8월 중순 이후로요, 눈치를 보면서 좀 발행을 망설였던 기업들이 좀 많은 물량을 발행할 예정이고요. 예. 또 발행할 물량 중에 수요가 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량 회사채 발행이 지금 많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8월 이후부터는 좀 회사채 공급에 좀 여유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개인이 회사채에 투자하려면 회사의 신용등급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신용등급이 어느 정도면 투자를 해도 되는 건가요? 보통 BB+ 초과 등급을 투자 적격 등급으로 분류하고요. 예. 그 이하는 투기 등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 기관 투자자들은요, 이보다 높은 BBB+ 이하의 회사채를 저등급 회사채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예.
2011년에 그 WB 플러스 이하의 투기 등급의 부도율은요 7.48% 정도였고요. 네. 100개 기업 중에 8개 기업은 부도가 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적격 등급에서도요 부도율은 0.24% 정도로 부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예. 따라서 개인이 좀 회사채에 투자할 경우에는 트리플 BW 이상의 등급을 좀 선택할 필요가 있겠고요. 예. 이렇게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채는 기대 수익은 물론 높을 수 있지만은요 상대적으로 부도 위험도 높기 때문에 예. 개인 투자자들은 손실 위험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채권 투자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개인이 이처럼 그 소매 채권에 대한 정보를 얻고 직접 투자를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최근에는 그 모든 증권사에서 소액으로도 개인이 그 채권에 투자할 수 있게끔 이렇게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기존에 증권 계좌가 있으면 언제든지 매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금리로 인해서 앞으로 소액 채권은 뭐 지속적으로 풍기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예. 따라서 소매 채권 정보를 좀 계속 제공해 줄 수 있는 상담사를 옆에 두시고요. 조언을 얻어야만 그 좋은 매매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채권에만 투자하면 뭐 우량채라고 하더라도요. 금리나 뭐 신용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회사채나 국공채를 일괄 매수해서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그런 증권사 월지급식 플랜에 투자하는 것도 위험을 낮추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앞서 이제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경우는 이제 곧 예금이 만기되는데 그러면 이 만기되는 예금을 그 소매채권에 다 해도 괜찮을까요? 그 금리 변동성이 앞으로 좀 있기 때문에요. 예. 전액을 뭐 채권에 투자하지 마시고요. 절반 정도는 기존에 하시던 방식대로 1년 이내 예금으로 다시 묶어 놓으시고 나머지를 채권에 투자하도록 하십시오. 문의 주신 분은 좀 그보다 더 중요한 위험 요소가 있어 보이는데요. 예. 은퇴하신 분들은 보통 5가지 리스크가 있다고 합니다. 예. 은퇴 뒤에 창업으로 오는 리스크요. 또 금융 사기, 또 중대 질병이 있을 수 있고요. 황혼 이혼과 또 독립하지 못한 성인 자녀로부터 오는 리스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리스크는 자녀 리스크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독립하지 못한 성인 자녀. 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네, 지금 통계청 자료를 한번 보면은요. 예. 2011년 기준으로 성인이 된 다음에 그 성인이 된 미혼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50대 가구는 31.7%고요. 예. 60대는 28.6%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다 큰 뒤에 독립하지 못한 자녀의 상당수가 부모한테 생활비를 대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네. 정작 자신을 위해 써야 할 은퇴 자금을 자녀 부양비로 쓰게 될 경우에는요. 은퇴 자금이 바닥나는 시기는 짧아질 수밖에 없겠죠. 예. 부모가 노후를 좀 안정적으로 보내지 못한다면 결국 자녀들이 불행해진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독하게 마음을 좀 잡수시고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만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 주겠다, 부양해 예. 주겠다 하는 독립 시기를 좀 앞당겨 주셔야만 문의 주신 분의 경우에는 은퇴 자금이 여유로울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주택연금에 가입할 요건이 되신다면은요. 집값이 더 이상 하락하기 전에 좀 가입을 하신 다음에 예. 수시 인출 제도라는 것을 활용하셔 가지고 예. 자녀의 결혼 자금 등에 대비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부족한 노후 생활비로 충당하도록 하십시오. 예. 그 자녀들에게 빨리 그 독립의 시기를 어느 정도 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 저희들이 앞서서 회사채 이야기를 했는데요. 갑자기 좀 궁금해지는 게 그 회사채에 투자하는 것하고 그 주식에 투자하는 것, 주식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회사에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이게 어떤 게 좀 더 그래도 좀 안전하고 좀 수익성이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주식 같은 경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방식이기 때문에 네. 위험이 채권보다는 상당히 많을 수 있고요. 채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 적격 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예. 부도율이 상존하긴 합니다. 예. 하지만 주식보다는 상당히 안전한 그런 투자 방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노후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돈 키움 에셋 플래너 광화문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잠시 뒤에 2부에서 뵙죠. 시대와
시간과 장소, 남녀노소, 나이에 관계없이 모두의 감각을 깨우는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름다움, 미, 뷰티입니다. 경기도가 2013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로 오는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뷰티의 가치라는 주제로 화장품, 헤어, 에스테틱, 네일, 스파, 성형 등 국내 최대 규모의 뷰티 산업 종합 박람회로서 뷰티 비즈니스의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당신을 위한, 당신에 의한 뷰티, K-뷰티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검색창에 뷰티 박람회. 안녕하세요. 가수 인순입니다. 저는 외국에 있는 딸과 자주 전화로 안부를 묻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에 있다 보면 가장 궁금한 게 우리나라 소식인 것 같아요. 신속한 뉴스와 다양한 정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YTN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이제는 미국 LA에서도 100.3 HD2로 YTN 뉴스 FM을 들을 수 있다고 하니 더 기대가 됩니다. FM 94.5 YTN 뉴스 FM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제보다 더 아름답고 힘찬 오늘을 살아봐요. 그때와 함께 지금 열어가는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2부에는 생활법률 상담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발생한 일들에 대한 이 법적 관계, 복잡한 것들을 좀 간단하고 시원하게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문자 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771-0945, 771-0945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우물정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이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가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 2부 수도권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서바 아나운서.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던 40대 환자가 병원 5층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어젯밤 11시 10분쯤 서울 망우동에 있는 병원 공터에 46살 남호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직원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나 씨는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나 씨가 과거에도 병원을 빠져나오려 했다는 유족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나 씨가 병원을 탈출하려다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중부와 전북의 열대야가 사라졌습니다. 서울과 대전 아침 기온이 23.2도까지 내려간 것을 비롯해 전주도 23.3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전남과 영남 지방에는 열대야가 계속됐습니다. 기상청은 북동쪽의 중심을 고기압으로부터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아침 기온이 크게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봉사활동에 나섰던 육군 사관학교생도 9명이 허락 없이 술을 마시고 마사지 업소에 들렀다가 훈육 장교에게 발각돼 군 당국이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육군 사관학생생도 170여 명은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태국의 한국전 참전용사촌이 있는 라민트라 지역을 방문해 이틀간 집수리 등 봉사활동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9명이 봉사활동을 마친 뒤 관광지인 태국 파타야 시내에서 술을 마시고 마사지 업소에 들른 사실이 적발돼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고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어젯밤 8시쯤 서울 고척동 고척 사거리에서 29살 이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음식점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53살 이모 씨 등 식당 손님과 종업원 8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여러분의 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수도권 투데이 생활법률 상담실 조상원 변호사님. 네, 조상원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생활법률 상담실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법적 문제 궁금하셨던 분들 지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있고요. 또 직접 전화 주셔도 됩니다. 771-0945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온 문자부터 저희들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61님께서 주신 문자인데요. 회사에 계약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10개월 단위로 퇴사하고 다시 입사하는 형식으로 재계약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퇴직금을 안 주려고 회사에서 꼼수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1년 7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퇴직을 해도 퇴직금을 못 받습니까? 라고 4961님 문자 주셨습니다. 네. 자, 변호사님. 1년 7개월째 다니고 있습니다만 이제 10달 단위로 퇴사했다가 다시 입사했다 이런 방식이라는 얘기인데요. 네. 일단 저희들이 알기로는 퇴직금은 보통 1년 정도는 근무는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최소한 1년 이상 근무를 한 사람에게 이제 퇴직금이 인정이 되는데요. 예. 이런 식으로 지금 고용주가 10개월 단위로 퇴사를 시켰다가 다시 입사를 시키는 것은 한마디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예. 그러한 생각에서 하는 예. 것이죠. 예. 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예, 일단 그 퇴사 처리와 다시 재입사 처리는 어떻게 회사에서 장부나 회계적으로 처리를 하고 세무사에서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 그것이 절차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퇴직금에 대해서도 그대로 반영이 되느냐는 또 별도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분의 경우에는 1년 7개월째 지금 근무하고 계시다는데 물론 중간에는 서류상으로 퇴직하시고 재입사하셨겠습니다만 네. 이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퇴직금. 예,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퇴사를 했다가 나중에 단기간 내에 다시 재입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의 계속성이 단절이 될 수도 있지만 예.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고용주가 임의적으로 퇴사와 재입사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예. 이 퇴직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의 그 퇴사와 재입사로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그 근로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1년 7개월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예. 4961님 이 퇴직금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 조 변호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0428님께서 주신 사연인데요. 전세와 관련된 겁니다. 작년 6월 말에 전세 1억 2천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전입신고를 했는데 깜빡 잊고 확정일자는 1년 늦게 받았습니다. 그 1년 사이에 집주인이 작년 11월 중에 담보대출 8천만 원으로 물건을 받았습니다. 제 실수였으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고요. 이번에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게 돼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출 때문에 전세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주인은 대출 문제를 6월 말까지 정리한다고 하는데 아직 소식이 없고요. 아직 계약 기간이 10개월이 남은 상황입니다. 제가 신혼집 잠금을 치러야 하는데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에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괜히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건가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확정일자를 바로 받으셔야 되는데 1년 늦게 받으셨고 네. 그 사이에 집주인이 이제 그 대출을 받아버린 네, 이런 맞습니다.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제 그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거든요. 10개월 정도. 네네. 그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는 돈을 못 받는 건가요? 예,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어느 일방이 임의적으로 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예. 물론 상대방이 동의를 하게 되면 그 협의에 의한 그 계약 종료가 되는데요. 예. 지금 이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집주인이 계약 기간까지 기다려라 내지는 그때까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 돈을 받아서 주겠다라고 한다면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딱히 그걸 기다리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그것을 피하기 위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세입자를 구해와서 그 집주인과 다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받는 그런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예. 그런데 지금 그 대출이 걸려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세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이 사연 주신 분이 가장 큰 실수는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확정일자를 늦게 받은 이 대목인 것 같은데 네. 이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고 이게 중요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그 효과는 다릅니다. 예. 전입신고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 집에 내가 주소를 이전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 를 해서 주민등록이 되게 되면 대항력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 세입자의 대항력이라는 것은 제3자에게 그날 이후로 제3자에게 대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제3자라는 것은 집주인이 바뀌었다든가 아니면은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새로운 사람에게 경락이 됐다거나 하더라도 이 세입자는 자기의 전세 기간까지 이 집에서 살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확정일자라는 것은 그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그 확정일자 이후에 설정된 어떤 담보권자나 어떤 뭐 가압류권자나 이런 사람들보다 우선해서 이 집이 경매에 들어갔을 때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은 취득은 하셨지만 확정일자는 1년 뒤에 늦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날짜가 뒤로 미뤄지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이전에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아서 근저당권이 설정이 됐다면 그 근저당권자는 이 세입자보다 우선해서 먼저 배당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순위로 이제 세입자가 물러난 건데 지금 이제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 경매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 부분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 만약에 이게 경매까지 가게 돼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그 경락이 된 그 배당금에서 이 근저당권자 확정일자 이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자가 먼저 받고 남은 돈이 있다면 그만큼 받을 수 있지만 혹시 남은 돈이 없다면 못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완전히 권리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항력은 이미 취득을 했기 때문에 경락이 돼서 새로운 낙찰자가 집주인이 되더라도 이 사람은 전세 계약 관계를 그대로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살고 기간이 만료됐을 때 그 새로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줘야 내가 나가겠다라고 해서 새로운 주인에게 그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경매가 들어갔다라는 것만으로 당장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참 이제 결혼을 앞두고 또 신혼집도 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여러 가지로 좀 지금 복잡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가장 이분 입장에서 좋은 방법은 다른 세입자를 빨리 구해서 나가시는 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뭐 세입자가 누구이냐는 사실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보증금 반환을 해주기 위해서 다른 세입자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한 쪽은 세입자분이시고 집주인은 사실 뭐 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세입자가 직접 들어올 다른 세입자를 구하시게 되면 집주인과 협의를 해서 좀 더 빨리 나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와 법률 상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법률 상담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문자를 이용한 예술, 타이포그래피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타이포그래피는 문자를 다루는 예술로 시각예술과 언어예술의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현대 타이포그래피는 주어진 글을 꾸미는 수동적 역할을 넘어 글 자체를 생성하고 해석, 공유하는 일에 적극적이고 비평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학과 인문학에 국한한 주제였던 글쓰기의 조건과 관습, 속성을 탐구하면서 타이포그래피는 그 자체로 문학의 한 형태가 되는데요. 오는 30일부터 10월 11일까지 문화역 서울 284에서 열리는 타이포잔치 2013 서울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에서 문자의 예술적 가치와 실험 가능성을 탐색하고 교류하는 기회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투데이 컬처 TV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네,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 법률 상담 해주고 있습니다.
문자가 왔는데요. 3482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얼마 전 백화점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4층 좌측에서 차량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가시라고 그냥 자리에 멈춰서 사인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제 차에 너무 가깝게 오더니 부딪힐 것 같다 크랙션을 울렸는데 계속 오는 겁니다. 결국 제 차 앞 범퍼 쪽을 약 50cm 긁고 말았습니다. 그쪽에서는 쌍방 책임을 운운하는데 여기에도 쌍방 책임이 있습니까? 이 보험회사 직원을 불렀는데도 이야기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과실이 높은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계속 우길 경우 이 백화점 CCTV를 요청해서 경찰서에서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가만히 있었는데 차가 와서 부딪혔다. 네. 쌍방 책임인가? 이 부분인데요. 어떻습니까? 예, 뭐 정차에 있는 위치가 사실 뭐 정차 금지 구역이라거나 사실 그러한 경우에 예외적인 경우에는 정차에 있던 차랑 부딪혔어도 양쪽에 일부 서 있는 차에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절대 뭐 10대 0이라든가 이런 식의 완전한 일반 과실은 인정되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CCTV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서 사고 발생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만 있다면 사실 10대 0의 과실 비율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상담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상황대로라면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차량이 중간에서 끼는 차량보다 우선 차량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차량이 올라가다가 그래도 서서 배려를 한 부분이고 클락션을 울렸기 때문에 그 옆차가 와서 받은 것은 전적으로 옆차의 과실인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이 올라가는 차는 과실이 없었던 건데 그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보험사 직원이 왔을 때는 사실 이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다른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의를 하기 위해서 좀 이쪽도 좀 양보를 하라는 취지에서 쌍방과실 인정이 되는데요. 당연히 CCTV 같은 것을 확인을 하셔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신 후에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백화점 주차장이니까 CCTV는 당연히 있을 거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쉬운 거죠. 어떻게 보통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백화점 관리실에서 CCTV 확인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외적으로 뭐 경찰이 대동을 해야만 확인을 해준다라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만약 그렇다면 경찰 대동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이 경우는 생각보다 CCTV만 확인하면 간단히 좀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875님이 주신 문자인데요.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가게 종업원이 손님에게 음식을 쏟아서 손님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그 손님하고 600만 원으로 합의를 받고 합의금은 사장인 제가 냈습니다. 금액이 너무 크니까 종업원에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자를 드립니다. 그 종업원은 그날 첫 출근이었는데요. 저희가 그 종업원을 인력사무소에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혹시 그 사무소나 종업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까? 또 합의할 때 함께했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인력 사무실에 소송을 걸 수 있다고 했는데 이 합의가 끝나고 나니 갑자기 말이 바뀌어서 그 변호사 사무실을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소송이 안 되는 건가요? 하셨는데요. 일단은 이제 첫 출근한 종업원이 실수를 해서 손님이 화상을 입었고 이제 사장이 합의를 해서 이제 합의금을 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절차는 맞는 거죠? 민법상 이제 사용자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떠한 그 사람을 그 피고용인을 사용을 해서 어떤 업무를 하는 사람은 그 종업원이 과실로 인해서 제3자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을 때 사용자로서 어떤 그 관리 감독의 주임을 다했다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처럼 종업원이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경우에는 그 사장이 그러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청취자가 궁금해하는 건 그 종업원이나 이걸 소개해주는 인력사무소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인데요. 이건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 행위자인 종업원에게 이 사장이 구상을 할 수는 있는 거죠. 어떻거나 그 피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해서는 종업원과 사장이 함께 책임을 져야 되지만 이 종업원과 사장 입장에서는 종업원이 행위자이기 때문에 다시 종업원에게 구상
할 수가 있는데요. 한편 인력사무소인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 종업원이 인력사무소에서 소개를 했지만 이 사장이 직접 채용을 해서 본인의 직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라면 사실 특별히 인력사무소에다가 어떤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고요. 예외적으로 소속은 인력사무소인데 파견만 와서 일을 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인력사무소 소속이기 때문에 이 사장님은 인력사무소에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죠. 1875님께서는 일단 이게 어떻게 이제 종업원이 인력사무소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더 확인을 이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끝으로 짧게 하나만 더 소개를 하도록 하죠. 3715님,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학원 학생 가운데 부모가 둘 다 대기업에 다니는데 8개월 동안 학원비를 내지 않습니다. 부모와 전화 연락도 안 됩니다. 당장 얘한테 학원 나오지 말라고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이 학원에서 그 수업을 받는 것도 그 아이의 부모와의 계약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그 학원비를 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학원에서는 아이를 수강 교육을 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원 측에서는 당연히 이 아이에 대한 교육 의무에 대해서는 그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밀린 학원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이제 채권으로 이제 인정이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당연히. 그러면 이제 부모가 연락이 안 되니까 일단 내용 증명 이런 걸 좀. 일단 주소는 알 테니까요. 주소로 내용 증명을 보내거나 아니면 곧바로 뭐 지급 명령 신청을 하거나 그러한 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물으셨는데 짧게 좀 대답을.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교육을 제공할 의무를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사실 그 아이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 의무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3715님 사연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성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남편은 누워 쉴 수 있는 휴가를, 아내는 로맨틱한 휴가를, 아이는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휴가를 원한다면 셋이 따로 가거나 셋이 몰디브로 가거나 어디에도 없던 휴가 몰디브에 있습니다. 대한항공 스리랑카 몰디브 주 3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네, 수도권 투데이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 감독의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박형주였습니다. 저희 기술 감독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백은지 감독이었습니다. 자,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